번째 시간 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우리가 2반했죠. 이제 2반을 하고 난 다음에는 2반한 것을 확정하는 게 결정이에요. 결정. 그래서 2반한 것을 확정하는 게 결정이고 2반하고 결정 합쳐서 이제 수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2반하고 결정 합쳐서 이제 수립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요, 입안한 것을 확정하는 사람이 바로 결정권자가 됩니다. 입안한 것을 확정하는 사람이 결정권자다. 그러면 자, 결정권자 원칙은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원칙이에요. 여기서 우리 시도지사는 5명을 말한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죠? 그리고 도지사. 그래서 이 5명이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죠. 자,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우리 대도시라 그러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대도시시장 그럽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데요.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거나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데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 대신에 요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장 군수가 대도시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 이때 시장은요 대도시시장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냥 시장 그러면요 50만 이상인 대도시시장과 50만 미만인 시장 합쳐서 그냥 시장 그래요. 군수까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자, 첫 번째,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시장 군수가 입안을 했다. 그러면요, 또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을 시장 군수가 입안했다. 그러면 결정도요, 시장 군수가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역시 수립 변경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 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건 뭐냐 그러면 요즘에는요 정부가 용도 지구를 될 수 있으면 없애버리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행위 제한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짓게 돼 있는데 경관지구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야, 이제 경관지구로 묶여있던 우리 땅이 경관지구가 폐지된다는데 너무 좋다. 경관지구 지정돼가지고 건물을 4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각종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된다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일단 폐지는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은 건물을 4층 이하로 짓는다. 지구 단위 계획에다가 딱 써놓으면은요. 그게 경관지구라는 용도 지구를 갖다가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 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결정하는가?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해당 시장 대도시장 제외한다 그랬죠? 대도시장을 제외한 해당 시장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거죠. 일단은 자, 이 결정권자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권자에서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게 이 예외예요.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다음의 도시군 관리 계획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렇죠? 다만 4번에 나오는 바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요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결정은 누가 하는가? 이거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거 있죠. 여기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먼저 우리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죠. 자, 1, 2, 3번 세 개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자,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거. 자, 국토부 장관 지가 위반한 것은요, 지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 지난 시간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혹 기억나십니까? 자,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죠.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것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 그랬을 때는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거. 두 번째,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그렇죠? 걸쳐서 용도 지역 등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렇죠?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위반하고 이것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요,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6명 시장 군수가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국토부 장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것을 바꿔라 조정 요구했는데 거기에 6명 시장 군수가 응하지 않았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것은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은 1번은 번호는 하나지만 여기 몇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시험에 출제한 바가 있어요. 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하는 것이 세 가지니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도 요 세 가지가 결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요거 조금 응용 문제가 될 수 있네요.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자, 국가계획과 연계라는 말이 나와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은 원래는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원래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원칙인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도시 거리화되는 것, 개발되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결정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아까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결국은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될 때는 그때는 대도시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자, 효력 발생 시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거 시험에 최근 한 3번 나왔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는요, 고시한 날에 다음 날이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로부터 발생한다. X. 고시한 날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지형 도면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 지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도라는 게 있고요. 지형, 도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물론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닌가요? 지도와 지형도, 지형도면은요. 이거 한번 제가 정리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지도는요, 그냥 평면이 나오는 거예요. 평면. 지형도는요, 토지의 그 높낮이가 나오는 게 지형도고, 지형도에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사항을 이렇게 표시해 주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지형 도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여기가 이제 어느 지역입니다. 제가 이 낯선 동네 이사를 간 거예요. 자, 이 박 선생이 낯선 동네 이사 갔는데 우리 집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낯선 동네 이사 가면 저는 제일 먼저 찾는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설, 도서관을 찾습니다. 이쪽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도는 값이 좀 싸고요. 지형도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난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강사를 뭐라고 부르죠? 생계형 강사.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값이 싼 요 지도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지도는 평면만 나오잖아요. 딱 봤더니 거리가 얼마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빠를 신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발짝 걸어가는데 갑자기 산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도에는요, 토지의 높낮이가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면만 표시가 되는 지도를 보고 거리가 가깝다고 쓰레빠 신고 나온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형도였으면 이렇게 등고선이 표시가 돼요. 등고선 이렇게. 등고선은요, 가운데가 가장 높은 거죠. 이렇게 등고선이 표시가 되는 지형도를 봤다 그러면 이게 산이 두 개나 있네? 운동화 신고 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형도 토지의 높낮이가 표시되는 지형도인데 이 지형도에다가 만약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도로 설치를 결정한 거예요. 이쪽으로 도로, 여기다가 초등학교 설치를 결정한 겁니다. 그럼 이 지형도에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딱 하는 순간 지형도의 명칭이 바뀌어요. 지형 도면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제 이해되시죠? 지형 도면.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만천하에 알려준 고시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지형 도면을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시를 한 날부터 이쪽으로 도로 설치, 이쪽으로 초등학교 설치 등의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요, 개정된 지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예전에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결정 고시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했어요. 예전에 이거 개정되기 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결정 고시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것이 개정이 된 겁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바뀐 거예요. 혹시나 하시면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지형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옛날 규정으로 결정 고시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X. 과거에 있었던 것을 틀리게 낼 수가 있죠. 이게 가장 흔한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5일 후 그랬을 때 문제는 예전에 법이 5일 후라고 돼 있었을 때는요. 그때 대법원 판례가 5일 후라고 법에는 돼 있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5일 후가 아니라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어요. 법하고 판례가 서로 다른 거였어요. 이래서 법을 개정해서 판례에 맞게 판례가 써 있는 대로 법을 만든 겁니다. 이 법은 예전에 판례였지만 지금은 법이 된 거죠. 아주 중요하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과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득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기득권 보호 규정입니다.
기득권 보호 규정. 이것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이미예요.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자기가 건물 짓겠다고 건축하는 공사에 착수했는데 나중에 내가 현재 건물 짓고 있는 그 땅으로 도로가 지나간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는 그래도 당의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나는 건물 짓는 계속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도로가 내가 짓는 건물에 피해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규정이 바로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때 그것보다 더 먼저 내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으면 나는 하던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우선하는 겁니다. 이 규정만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 조국이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구나. 감동을 받는데 이 감동은요. 이제 여러분들 얼마 안 있으면 끝납니다. 이 감동은 여러분들이 한 2, 3주만 지나면은요.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될 만한 곳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도록 허가를 안 내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어떻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때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겠죠.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요것은 예전에 2번 정도 시험에 나온 건데요. 자, 규제가 강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이미 먼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사업 공사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요. 시가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6명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이제 2번 나왔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뒤에서 다시 공부하실 거예요. 요 2군데는 규제가 아주 강해요. 규제가 아주 강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고 난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하던 공사는 계속할 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는요 그냥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나 공사의 내용을요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지만 하동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예전에 이 3개월을 갖다가 틀리게 1개월로 낸 적이 있었어요. 좀 치사한 문제죠. 3개월 내에 신고하면 하동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이것도 신고죠. 허가 받는 것도 아니고 승인 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됐고 3개월을 1개월로 바꿔서 조금 치사한 문제가 출제돼서 틀리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요거 다 기득권 보호 조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형도면 작성권자가 나오는데요. 자, 지형도면은요. 결과가 좀 누가 작성하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작성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 원칙이 누구였죠?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일단 입안권자 원칙적 입안권자인 6명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가 되면 지적이 표시된 바로 지번이 나온다는 거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형 도면이죠.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도지사 승인이 나와요. 도지사 승인.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 시장은 뭐예요? 50만 미만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그러니까 50만 미만 시장, 의정부 시장,